안녕하세요. 전략TV입니다. 오늘은 국제무대에서 항상 자격지심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수출 품목 중에 한국 기업들이 주요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 전자제품들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한 겁니다. 뭐 다행히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우선 삼성과 하이닉스 측에서 2, 3개월 정도의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화가 될 경우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에 영향이 가기 때문이죠. 뭐 한국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 반도체를 음식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그 음식이 맛있으려면 뭐 셰프의 요리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식재료입니다. 셰프가 아무리 요리 실력이 뛰어나도 좋은 식재료가 없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의 좋은 원재료가 없이는 삼성의 반도체 품질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암튼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아직도 반일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는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며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악감정이 한국 정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살펴만 봐도 강대국이 어떤 나라를 식민지 삼았다고 해서 보상받은 국가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단 한 개의 국가도 없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식민지로서 강대국한테 보상금을 받은 국가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일본한테 우리가 또 그 보상금을 받은 것도 뭐 한일 외교를 수교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한 외교 정책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배상금 형태로 받아낸 것입니다. 약 5억 달러 뭐 이거 조금씩 통계가 다른데 뭐 일본 그 당시 수출 1년 수출 비용에 비하면은 금액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뭐 자꾸 뭐 독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은 식민지였고 독일은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전쟁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했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이 사과하고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랑 독일이랑 일본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영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래야 맞습니다. 자, 영국이 어떤 식민지 삼았다고 보상한 국가가 있었나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대표적인 징용 하나 들자면은 뭐 위안부로 들 수 있는데 실제 이 대한민국 어떤 사료를 봐도 무슨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헌병들이 뭐 여성을 막 강제 징집한 사례는 없어요. 뭐 이 내용은 정규제 TV에도 나옵니다. 단 같은 조선인 이제 그 조선인이 여성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성들을 꼬드겨서 야 너 저기에서 거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형태로 인신매매 형태로 넘긴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강제 위안부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피해 사례는 많지 않아요. 있긴 있죠, 물론. 그런데 이제 미군 보고서에서도 위안부는 일본의 공창제도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조사까지 다 하고. 뭐 전쟁을 하면요, 공창제도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거는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한국 전쟁 때 한국군에도 이 공창제도가 있었고요.
뭐 강제 위안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그렇게 일본을 증오할 정도로 강제 위안부가 막 그렇게 크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강제 위안부가 정말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크게 강제 징용을 했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야죠. 뭐 가까이는 우리 할머님들만 봐도 뭐 다 뭐 그런 강제 위안부에 끌려갔다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 부분들, 그 강제 위안부 같은 경우는 정말 소수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피해를 보신 분, 신미자 할머니라는 분이, 이분이 진짜 강제 위안부 피해자이시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그 논문 수업을 하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 영토에 거기에다가 이제 무궁화 수를 놓았다는 이유로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거기다가 이제 말 못할 일까지 당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1991년부터 일본 정부와 법정 투쟁을 하시는데 한국인 변호사는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이 투쟁을 도와준 게 일본의 비영리 단체와 일본의 변호사들이 같이 투쟁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기와 같이 투쟁한 동료 할머니 중에서 이제 법정 투쟁하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 한국의 위안부 관련된 단체는 아무도 안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례식 비용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 장례식 비용을 일본 단체들이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보상금 합의 같은 게 들어오자 이런 거를 한국 정부에서 막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미자 할머니께서 정말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국내외적으로 후원금만 받아 자기들 권리만 찾고, 그리고 실제 우리 같은 실제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이다. 그런데 우리를 미끼로 삼아 국제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우리를 2번 죽이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제 위안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뤄야 되죠. 왜? 이것도 하나의 역사이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잘못을 해서 이렇게 다른 국가한테 강정당하면 안 된다. 그런 당연히 역사적인 교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일부 단체에서 한국 단체에서 소녀상까지 만들어서 여기저기 막 동상을 세우고 이렇게까지 일본과 외교 문제까지 분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 일본 전 총리가 95년도 일본 전 총리가 아시아 여성 기금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제 위안부로 피해받은 12개 국가 대상으로 그 피해 보신 분한테 피해 보상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 정부에서 막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생활이 어려워서, 그리고 뭐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이제 피해 받고 싶은 실제 피해자분들이 그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렇게 그 위안부 관련된 단체에서 엄청 그 할머니들한테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위안부 피해자 그 할머니들 보면은 실제 피해자들이 아니라 그래요. 어디서 뭐 조선족 할머니 이런 사람 뭐 하루 뭐 5만 원, 뭐 10만 원 준다 그러고 끌고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런 단체들이 후원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 식속을 차리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은요 되게 아이러니한 국가예요. 그 일본 일제 강점에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조선 왕조 비롯해서 민비 집안입니다. 심지어 민비는요 자기가 그 구술해야 된다고요. 국가 예산의 7분의 1을 자기 사비로 썼고, 그 다음에 자기 진료받는데 거기서 또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탕진했던 악녀입니다. 악녀 중에. 아니 그들의 무덤을 파헤쳐도 모자랄 판에 그런 인물을 예술로 승격시켜서 도리어 민비를 존경하나요? 무슨 뮤지컬 같은 거 뭐 드라마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들 스스로 잘못을 해놓고 왜 남 탓을 하나요? 그리고 이 실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이런 가짜, 뭐 소년 같은 가짜 같은 놈들이 있듯이 실제 가짜 위안부도 있으니까 실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명한 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사과하고 보상해야 되는 문제죠. 이거를 왜 일본한테 따집니까? 일본은 이미 1960년대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 다 끝납니다. 그 외 잘못한 것은 한국 정부가 사과를 해야죠. 왜? 국가가 국민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강제징용이니 이런 걸로 일본한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막말로 정말 일본한테 안 입고 오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일본이 못 움직일 정도의 국력을 갖추면 되고요. 경제 규모도 그렇고요. 그게 일본한테 진정으로 복수하는 길입니다. 이상 전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